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 원케어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원케어 TV라고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원케어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원케어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네. 궁금사항들이 많이 생기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대체로 많이 궁금하다면 저희 원케어 프로그램이 관항목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네. 정말 똑똑하신 저희 샌드장님들, 사회복지사님들이 그 관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붕괴되느냐 나도 네. 알고 싶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관항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재무제표, 회계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좀 제작해드리고죠. 네, 저희 이사님하고 저하고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관항목 설정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네. 원케어 프로그램에서 네, 통장 내역을 자동으로 끌어와서 네, 장교형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관항목을 설정을 해드리게 되는데 네, 이 자동으로 관항목을 설정해 드림에 있어서 네, 일단 센터장님들께서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관항목이 세입 관항목, 세출 관항목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돼 있는지 한번 좀 이제 점검을 해보시고 네, 네, 하시면 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네. 개정 과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셉이 알고 시켜야 된다. 그렇죠. 모르고 네, 시키면 안 맞습니다. 된다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용하시더라도 네. 이게 알고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네. 뭐 분계가 약간 개정 과목이 센터 상황에 따라서 네.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 이 개정 과목 설명을 듣고 나시면 거기에 맞게 또 수정을 하실 그렇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수정은 또 원케어 프로에서 다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네. 안 이용하시는 경우도 이거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오늘은 좀 원케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문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과목 구분, 즉 이제 관항목을 설정하는 개정 과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좀 오늘 워낙 네. 이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지금 이제 먼저 화면을 보시면 네,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2에 따른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인데요. 자, 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방문 요양센터 운영 통장에서 돈을 썼는데 네, 그 돈을 쓴 지출 항목이 그쵸. 이제 장교양 기관에서 관항목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즉 WFOC에 수입 지출 결의서에 입력을 할 때 네, 지출 결의서에 어떤 개정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네. 자, 먼저 보시면 이거는 개정이 19년 9월 27일 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치시면 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이버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치시면 네. 장교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나오고 그 하단에 보면 별첨으로 해서 네. 장교양 기관 세출 예산 과목 구분, 세입 예산 과목 구분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이버에 뭐 노인장교양법도 그렇고 재무회계 규칙도 그렇고 찾으시면 국가 법령 같은 거 다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에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예, 있으시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교양 기관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인데요. 자, 세출이라는 것은 통장에서 돈을 쓴 거, 그렇죠. 지출을 세출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통장에서 돈을 쓴 항목이 네. 지출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이제 개정 과목, 관항목으로 잡아서 네. WFOC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이제 개정 과목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인데, 네. 이제 이 부분들을 다들 이제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낯설어요. 사실.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네. 나면 아마 좀 머리에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먼저. 자,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인데요. 먼저 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네. 입력하는 건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목 항목을 집어넣는 건데요. 목을. 네. 자, 먼저 급여 항목이 있고요. 급여는 네. 이제 간단하게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을 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네.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종 수당은 시설 직원에 대한 각종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뭐 주휴, 연차, 야간, 휴일 근무 수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왜냐면 급여 대장에 보면 기본급과 이제 수당이 네, 나눠지는데 네, 네. 기본급을 급여, 각종 수당을 이제 네.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저희가 하면 주유수당, 연차수당이 그렇죠. 다 많죠. 이제 각종 네. 수당으로 보시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개정 과목을 그런 부분은 각종 수당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급여나 각종 수당 같은 부분, 이런 어떤 인건비 부분은 네. 퇴직전입금, 사회보험 부담금 마찬가지고요. 네. 이 부분들은 회계에서 수입지출 결의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WFOC의 네. 급여대장 등록에서 입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뭐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어차피 예. 급여 대상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시설적은 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총 지급한 금액의 급여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은 시설 직원의 사회보험 이제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요 급여 각종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부담금은 네. 회계 WFC에서 회계에서 지출결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 WFC에서 급여대장 간편 입력에 급여대장 등록해서 급여대장을 등록해 주시면 네. 자동으로 이 부분 다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회계에서 수입 지출 결의서에 등록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업무 추진부부터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기관 운영비는 뭐냐면 기관에서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유관기관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의 뭐 총무과라든가 이런데 뭐 영업 차원에서 뭐 이렇게 서로 네. 협의를 했을 때 뭐 거기 들어가는 어떤 같이 식사를 했다던가 이런 비용이 될 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협회에 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뭐 거기서 어떤 같이 네. 영업을 한거나 이런다 그러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될 수도 있을 예, 거고요. 예.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럼 밥 먹는 것도 기관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기타 운영비에 포함이 네, 됩니다. 네. 직원들 관련된 부분들은. 네. 자, 그래서 기관 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이나 어떤 식사 비용 등이 이제 기관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를 말씀드리면, 자, 케어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네. 어르신 댁에 보호자의 경조사가 생겼어요. 네.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장례식이 생겼다거나. 자, 이럴 네. 때 사실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조의금을 내고 그렇죠. 뭐 축의금을 내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런 비용들은 이 기관 운영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직원 포상으로 또 저희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직원 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우수 직원 포상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급을 해 주셔도 되는데 네. 직원 포상금으로 만약 주시게 되면 네. 경조사비도 포상에 들어가거든요. 기타 운영비로 주실 수 있어요. 기타 운영비로 주시면 되고 대신 급여는 아닙니다. 네. 기타 운영비로 주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비라던가 아니면 네. 결혼 뭐 시기를 했을 때 그때 네. 내가 뭐 조의금을 얼마를 냈다, 축의금을 얼마를 냈다 하실 네. 때는 기관 운영비로 잡으셔도 되고 센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뭐 포상금 형태로 줬다 그러면 예. 기타 운영비로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 포상금은 예. 그 저희 이제 인건비 비율 예. 네. 포함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평가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기타 운영비는 포상금을 줬을 때 급여로 주시면은 네. 가산이 안 되고 네. 기타 운영비로 줬을 때 가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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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관 운영비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결혼식에 이제 뭐 축의금을 냈다던가 그럴 때는 청첩장을 꼭 챙기셔서 나중에 뭐 수입지출 결의서를 나중에 정리하실 때 꼭 그 뒤에 붙여주신다거나 또는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뭐 사진을 촬영하신다거나 네, 하셔갖고 그 증거 어떤 그 자료를 꼭 수입지출 결의서 뒤쪽에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게 사실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본인이 냈다고 현금 줬다고 하면은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맞습니다. 항상 그 이체 기록을 통장에 맞습니다. 딱 예. 이체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예. 좋은 방식이에요. 예. 근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빼서 주셨다. 네. 그럴 때는 청첩장이라든가 아까 그 장례식장에 예. 사진 화면이 꼭 저는 필요한 거죠. 그 인정 안 해주는 곱창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계좌이체가 제일 좋으신 방법이고요. 네, 계좌이체만 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네, 그건 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관 운영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경조사비로 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좀 심도 있게 보는 아, 부분이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이 그래서 이 센터들. 부분 좀 중요하게 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직책 보조비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또는 뭐 어떤 요양보호사 팀장 같은 경우에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따로 이제 급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따로 그냥 뭐 너무 과도하지 않은 금액 내에서 몇십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직책 수행을 위해서 뭐 영업비라든가 뭐 네. 운영비로 이렇게 얼마를 지급하시고 네. 그렇게 그냥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시는 건데 이 직책 보조비의 특징은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금액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적당한 금액 내에서 책정을 하셔갖고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이제 나서 회식을 하는 비용도 있죠.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회의비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면 직책 보조비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가가지고 네.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간다 이러면 거기 음. 직책 보조비로 가나요? 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아, 건데요. 그건 이제 수용기한 경비로 제가 처리를 해드릴 네. 거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직책 보조비는 진짜 어떤 시설장이라던가 이런 뭐 복지사 이런 분들께서
사실은 어떤 본인이 어떤 뭐 영업을 한다거나 네. 뭐 특별히 쓸 용도가 있다던가 이런 용도에 쓰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홍보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직접 보조비로 갈까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 보조비. 사실 조금 애매한 돈이죠. 애매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 돈은 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면 별로 네. 이렇게 눈에 좀 띄면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적당히 그냥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영업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회의비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비인데 여비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시설 직원이 이제 출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비용이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이 빨간색으로 된 이 항목들이 사실 방문용이 많이 쓴 항목들이고요. 네. 나머지 검색은 거의 쓰지 않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문 요약센터에서 많이 쓰는 빨간 그 색으로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 거고요. 예. 자, 그 중에서도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럴 것 보실까요? 같네요. 사무용품비, 인쇄비, 인쇄비, 직계구입비, 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포장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웬만한 그냥 뭐 시시콜콜한 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사무용품비나 수수료 등의 모든 게 다 거의 포함이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생공과금인데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료라든가 전기료, 상하수료, 네. 가스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은 네. 자, 이제 배상책임 보험료.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밖에 보험료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재생공과금으로 넣어주시는 게 일단 맞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유류대나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차량비는 이제 하나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차량비는 등록을 해야 되죠. 예, W4C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 일지 써야 돼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를 탔다, 왜 네. 갔다, 운전자가 다 누구다, 이런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문 요약센터에서는 사실 이 부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차량도 그리고 대표님 명의의 차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뭐 GS 뭐 이제 그 네. 정유사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차량 유류대로 이제 그냥 잡으시는 뭐 계정 과목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그렇죠. 돼요. 차량 등록을 네. 해야지 맞습니다. 유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차량 등록을 해야 차량 유류대로 인정을 예, 해주는 거기 예. 때문에 차량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뭐 GX 칼텍스 뭐 S 모모 네. 이런 부분들은 차량 유류대로 넣으시면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마찬가지로 뭐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뭐 와이퍼 이런 거 마찬가지겠죠. 네. 자,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임차료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사무실 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자, 시설에서 이제 센터에서 밥을 먹었어. 네. 근데 직원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직원들의 뭐 식사비를 드린다거나 네. 뭐 센터장님이 이제 식사를 하신다거나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예, 예. 이런 경우에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갔다. 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기타 운영비가 될 기타 거예요. 운영비. 네, 그래서 예. 보시면 시설 직원의 건강진단비, 그 네. 밖에 복리 후생에 드는 비용, 네. 뭐 상용 의료, 금양비 등 이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복리 후생 그리고 네.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뭐 어디 직원의 식비 이런 것도 이제 기타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뭐 시설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센터가 이제 이번에 간판을 바꿨어. 간판을 바꿨으면 이제 시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네. 교체하거나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시설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어컨 큰 걸 하나 이번에 산다. 이번 올여름에 이제 더워서 못 버티겠다. 네. 그럼 에어컨을 큰 걸 산다. 뭐 냉난방기 산다. 네. 그런 어떤 아니면 TV를 산다거나 이런 규모가 예. 좀 금액이 있는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네. 자산 취득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뭐 건물 및 건축 설비, 뭐 비품 수선비, 뭐 사무실을 운영하시다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면대가 막혔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뭐 어떤 시설 장비 어떤 그런 유지비들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빨간색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네, 네, 네. 예.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용기관 경비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네. 자, 보시면 입소자, 가로 열고 이용자를 위한 수용비라고 이제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센터장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네. 내가 어르신 댁에 갈 때, 네. 뭐, 배, 뭐, 이렇게 뭐, 두유도 좀 사가시고, 그렇죠. 뭐, 기저귀도 좀 사가신 네,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이건 도대체 그러면 관항목이 뭐냐, 네. 개정과목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예. 이런 부분은 수용기관 경비로, 개정 과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인데 저희는 네. 이제 방문요약 센터니까 이용자를 위한 수용비가 네. 되겠죠. 네.
정말 이게 수용기간 경비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맞습니다. 이 예. 표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말이 들어오면 아 그럼 이게 무슨 저 요양시설에서 쓰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 이제 요양시설은 입소자도 네. 있겠고요. 가로 열고 이제 이용자이기 이용자죠. 때문에 네. 저희는 방문요양센터 이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선물이라던가 네, 뭐 네. 두유 이런 것들 사실 때 수용비로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용기간 경비 아마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꽤 많이 지출이 되실 것 그렇죠. 그 같아요. 명절 선물도 그러면 수용기간 경비로. 아,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그 중에 많이 쓰시는 부분이 연료비인데, 네. 뭐 사실 이제 연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네. 자, 사무실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어떤 형태는 다세대 주택. 음. 거기에 사무실을 내고 쓰신 형태는 이제 도시가스비를 이제 연료비를 네.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비니까 공공요금이 재세금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무실 진짜 그 어떤 그 사무실 상가에 들어왔어요. 네. 그럼 거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 관리비에. 자, 그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옛날 그 난로 있죠, 난로. 네. 네. 난로 이제 그 기름 넣어서 등유 넣어서 예, 하시는 거. 예, 예. 그런 등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센터에서. 그러면 그 등유 값을 네. 이 연료비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저 예. 등유 있는 센터 가봤는데. 네, 그런 센터가 꽤 있어요, 컨설팅 의외로. 갔다가 왜냐면 눈 매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등유를 넣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연료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 대여연구 취득비라던가 이제 판매연구 취득비는 이 복지연구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여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여용 연구 취득비, 네. 그다음에 판매연구 취득비는 판매용 네. 연구 취득비. 네. 왜냐면 복지연구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침대라던가 뭐 휠체어 같은 대용품이 있고 네. 또는 이제 그냥 뭐 소변기 같은 지팡이 예, 같은 그냥 예, 판매용품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타 전출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센터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자, 많이 궁금해하죠. 예, 예. 기타 전출금이 뭐냐? 대표님이 네. 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을 네. 그리고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추고 난 다음에 네. 모든 운영비를 다 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대표님이 빼갈 수 있는 추금해 갈 수 있는 금액을 기타 전출금이라고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문용 요양센터 대표는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급여가 책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간접비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가 돈을 이제 인출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기타 전출금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기타 전출금은 인건비 지급비를 무조건 맞추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돈을 이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어르신이 별로 없는 경우는 이제 기타 전출금 거의 빼갈 게 없겠죠. 예. 하지만 어르신이 좀 많아지면 기타 전출금 빼갈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아지긴 하겠죠. 네, 네, 네. 하지만 뭐 연이나 월에 상관없이 아까 그 인건비 지급 비율이라던가 어떤 운영비의 조건만 맞춰주시면 네. 상관없이 이때 기타 전출금은 네. 중요한 건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타 전출금이죠.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의 전출금.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인건비랑 운영비를 다 이제 내고 맞추고 네. 나서 이제 네. 가져가시라는 그 얘기죠. 저에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내일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싹 바꾸면 또 다 싹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그- 있긴 있는데 있겠죠. 일단은 네. 왜냐면 이 장교양 기관을 민간 업체에 이제 위탁을 네,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하여튼 인건비 비율을 맞추면 네. 남는 것도 없는데 예. 뭐 전출금이 네. 수급자가 많으셔야지.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한 20분, 20분 정도는 근데 되셔야.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예.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처음에 출발할 때 전입금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전입금과 전출금을 뭐 맞춰야 되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네. 예. 자, 그것도 뭐, 한번- 뭐 전입금 기타 전입금을 넣은 대표님이 입금하신 네. 게 기타 전입금인데, 뭐 100만 원이다. 네, 기타 전입금 100만 원 넣었으면 꼭 기타 전출금 100만 원을 빼가야 되냐? 그러면 이건 아무 아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전혀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금이랑 이자 지불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입금. 이따 세입 네.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기타 차입금으로 뭐 네. 외부에서 또는 은행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에 네. 네. 원금을 상환하고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네. 이제 내용의 네.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네. 기타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네. 지출해서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네. 제가 또 많이 이게 받는 질문인데 예. 그 전입금과 차입금의 차이를 좀 전입금은 제가 제 돈을 넣는 거고 대표님 돈을 예, 넣는 거고요. 네. 제가 그 차입금은 누굴 빌려서 넣기 때문에 그렇죠.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차용증은 또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누가 돈 빌렸다는 거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증빙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세입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알고 계시는 기가 상황이라서 막히죠. 잘하고 네. 계시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기타 전입금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고 전입금으로 하는 게 좋죠. 네. 깔끔하시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잡지 지출인데요. 잡지 지출은 이제 뭐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이나 사례금, 소송 경비인데 뭐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뭐 주변에 어떤 뭐 동네 아시는 분이 네. 뭐 어르신 한 분을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뭐 그러면 이제 보상금 차원에서 감사에 이제 보상금을 드릴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뭐 그런 경우 외에 특별히 뭐 잡지 지출은 그렇게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뭐 잡지출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 요양보사 선생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네. 수급자를.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잡지출로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요양보사님이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모셔와서 예, 소개를 해줘서 예. 그분한테 감사의 지출로 10만 원을 드릴 때 네. 그냥 10만 원을 그 요양보사님 통장으로 그냥 보내드렸으면 네. 잡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 그걸 급여대장에 집어넣었어요. 네. 네. 급여대장에 집어넣으면 그건 급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급여로 처리하는 게 인건비 비율 높으니까 좋겠네요. 그렇죠. 좋죠. 네. 예.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유인 알선행위에 대한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죠. 유인 알선이라기보다는 네.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주변에 좀 어려우신 어르신 분이 계셨는데, 네, 등록 네. 받으셔 이번에 저희가 같이 케어를 해드리면 좋겠다. 네, 네, 네.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네. 그분한테 10만 원 네. 급여로 넣어서, 급여도 더 올려드리고, 인건비 네. 지급 비율도 이제 높여드리는 방법은 괜찮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유인 알선행위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해드릴게요. 잡지출로 잡으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뭐 그냥 간단한 규정으로 전체 그 예상 규모의 1% 이내로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인데 뭐 네. 예비로 어디 돈 쓸 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쓰신다는 얘기인데 네. 뭐 사실 책정 안 하셔도 큰 상관 없고요. 네. 혹시 책정을 하신다 그러면 1% 이내로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 네. 나중에 뭐 돈이 모자라는 쪽에 이 예비비를 이제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사용하신 걸로 용도를 쓰시면 되는데 네. 그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넘기는 개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뭐 잡지출을 예를 들어서 뭐 네. 10만 원 잡아놨는데 의외로 소개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50만 원 나갔어. 네. 그럼 이제 예비비에 있는 비용은 이제 뭐 40만 원 쪽으로 보내는 거죠. 예비비를 한 100만 원 잡아놨다가. 하지만 예비비의 규정은 네. 전체 그 예산 규모의 1% 이내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 네. 네. 까만색으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저것도. 그렇죠. 큰 상관없어요. 예. 예. 네, 이게 참고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뭐 책정 안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네, 일단은 세출은 이 정도가 이제 많이 큰 중요한 부분이고, 자, 네. 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방문 요양센터에서 실무에서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네. 설명을 안 드렸고요. 왜냐면 네. 이 부분을 설명하면 또 이제 복잡하기만 하고 네, 네, 네. 혼선만 오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린 부분만 체크하셔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네. 뭐 인건비 비율은 86.6% 맞춰서 그렇죠. 딱 되는 네. 부분이고 네. 기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기간 운영에 그렇죠. 뭐 유관기관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네. 보호자분 경조사비 같은 네, 거. 네,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직접 보조비는 뭐 네. 시설장이라든가 가산복지의 어떤 그 영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회의비는 저희가 회의할 때 다가 네. 쓰는 비용이고 여비는 그렇게 크게 쓸 네, 크게 쓸 일이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쓰일 것 같은 게 수용비, 네, 사무용품. 네, 사무용품 사는 거, 그리고 공공요금은 당연히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원케어 프로그램 사용하시게 되면 네, 수수료도 이제 그런 것도 수수료가 되는 거죠. 공공요금으로. 원케어 수용비 프로그램을 수수료. 쓰시게 되면 이제 수용비는 수용비 수수료가 수수료. 되겠죠. 왜냐면 네. 저기 수수료 항목이 들어가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공공요금은 이제 뭐 전기세랑 맞습니다. 뭐 배상보험 같은 부분. 배상체인 보험료가 되겠죠. 차량비는 거의 쓸 일 없을 거고, 맞습니다. 임차료는 많이 쓰실 거고, 그다음 기타 운영비는 네, 저게 이제 많이 네, 지출되는 비용이죠. 네. 직원들과의 식비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들어가니까요. 복리후생비. 네, 밥 먹는 거 같은 네. 기타 운영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뭐 시설비는 많이 쓰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간판을 새로 설치하신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고요. 예. 뭐 특별히 뭐 제가 유명해서 그렇게 뭐 간판을 네. 많이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 자산 취득비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에어컨 뭐 TV 바꾸는 경우 아니고는 별로 네, 없다고 보겠죠. 네, 네. 뭐 시설 장비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네, 없겠죠. 시설비 자체는 네. 저희가 방문 요양 사업 맞습니다. 자체는 네. 많이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수용 기간 경비를 많이 쓰실 것 이거 같아요. 많이 나오시죠. 네, 네. 어르신 때 가서 맞습니다. 두유를 사든 뭐 항상 이제 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뭐 하나 사고 갈 테니까요. 뭐 하나 사야죠. 네. 네. 그러실 것 같고 그다음 뭐 연료비도 저도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을 네. 것 같고 복지연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기타 전출금은 네. 예. 이제 알고 잘 돈을 네. 무조건 중요한 건 인건비 지급비는 꼭 맞추시고 나서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네네네. 네.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차입금보다는 전입금으로 그렇죠.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다음 잡지출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좀 소개를 하거나 어르신들 소개하고 감사 인사 드릴 때
잡지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비비는 1% 이내이니까 까만색으로 해도 네, 상관이 없는 큰 아마 뭐 네, 좋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일단 제가 일단 세입 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 자, 세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럼 세출 부분은 하고 또 제가 이제 세입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세입 부분을 또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